3년 전에 일본 여행 가신 분, 라멘 한 그릇에 7,000원 정도 내셨을 거예요. 지금 가시면 12,000원입니다. 라멘이 비싸진 게 아니에요. 면도, 국물도, 토핑도 그대로입니다. 환율이 바뀐 거죠. 그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이피.03에서 우리나라 돈도 매년 녹는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마지막에 던진 질문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돈만 녹고 있는 걸까? 아닙니다. 미국 달러도 녹고, 일본 엔화도 녹고, 유럽 유로도 녹습니다. 다만 녹는 속도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녹는 속도가 다르면 그 사이에 격차가 벌어져요. 그 격차가 환율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환율 뉴스를 볼 때 완전히 다른 의미로 듣게 됩니다. 먼저 한 가지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환율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답합니다.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원화. 맞습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달러 한 장과 원화 1,400장이 같은 가치라는 양국의 합의입니다. 이 P.02 기억나시죠? 가격은 그 순간의 합의라고요. 환율도 똑같습니다. 다만 환율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화폐 자체의 가격에 대한 합의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환율에는 비싸다 싸다가 없습니다. 1달러가 1,400원이라고 해서 그게 비싼 것도 싼 것도 아니에요. 환율은 언제나 상대값입니다. 비교 대상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게 환율을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걸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환율은 두 통화의 줄다리기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두 통화의 줄다리기입니다. 줄다리기를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 달러, 다른 쪽에 원화, 가운데에 환율이라는 깃발이 있어요. 달러가 세지면 깃발이 달러 쪽으로 끌려갑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환율이 올랐다예요. 1,300원이던 환율이 1,400원이 됐다. 달러가 100원어치 더 끌어다 당겼다는 뜻입니다. 원화가 약해진 게 아니라 달러가 강해진 것일 수도 있고 원화가 약해진 것일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이게 환율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환율은 항상 두 화폐의 상대적인 힘이에요. 이 P.03에서 우리가 배운 거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모든 화폐는 녹고 있다. 근데 원화가 매년 3% 녹고 달러가 매년 2% 녹으면 원화가 1%만큼 더 빠르게 녹는 거예요. 그 1%가 누적되면 환율이 오르는 거죠. 원화가 절대적으로 약해진 게 아닙니다. 달러보다 상대적으로 더 빨리 녹았을 뿐이에요. 자, 그럼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어떤 화폐는 더 강해지고 어떤 화폐는 더 약해질까요? 환율을 움직이는 힘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금리. 이 P.01에서 배웠죠? 금리는 돈의 가격이라고. 높은 금리를 주는 나라로 전 세계 돈이 몰립니다. 이자 더 받들어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 돈이 달러로 몰리고 달러가 강해집니다. 둘째, 무역. 한국이 수출을 잘하면 외국 회사들이 한국 제품을 사야 해요. 한국 제품은 원화로 결제되니까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야 합니다. 그러면 원화 수요가 늘고 원화가 강해져요. 수출이 잘 되면 원화 강세, 수출이 부진하면 원화 약세.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무역과 환율의 관계입니다. 셋째, 자본 흐름.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가 필요해요.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원화 수요가 늘죠. 반대로 외국인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가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갑니다. 원화 수요가 줄고 원화가 약해져요. 뉴스에서 외국인 매도세라는 말이 나오면 환율이 흔들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넷째, 심리. EP.02에서 배운 거 기억나시죠? 가격은 결국 사람들의 합의라고. 환율도 똑같아요. 전 세계에 위기가 터지면 사람들은 일제히 한 통화로 몰립니다. 달러. 이걸 안전자산 선호라고 해요. 위기일 때는 원화든 엔화든 유로든 다 약해지고 달러만 강해집니다. 이 네 가지 힘이 매일 매순간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보시는 환율 숫자는 그 줄다리기의 한순간 결과입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이 의외라고 느낄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도 매일 달러를 거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에 드신 라면, 밀가루 어디서 왔을까요? 대부분 수입입니다. 달러로 결제했어요. 차에 넣은 기름, 한국에 유전 없죠. 100% 수입, 달러로 결제. 산 옷, 원단, 부품, 대부분 수입, 달러로 결제. 여러분이 사는 거의 모든 물건에는 달러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여러분이 사는 라면 값이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이 오르고, 모든 물가가 오릅니다. 환율은 환전소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매일,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이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환율은 그 나라 경제 전체의 점수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 모든 투자자들이 매일, 매 순간 이 나라의 화폐를 살까, 팔까를 결정합니다. 그게 모여서 환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약해진다는 건 전 세계 시장이 그 나라 경제에 점수를 깎고 있다는 신호예요. 반대로 환율이 강해지면 전 세계가 점수를 올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원달러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까지 갔어요.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의 점수가 한순간에 절반으로 깎인 거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 한 번 환율이 급등했죠. 환율은 그래서 경제 뉴스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중 하나입니다. 오늘 환율을 보세요. 지금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거기 다 적혀 있어요. 오늘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환율은 절대값이 아니라 두 화폐의 줄다리기다. 1,400원이 비싼지 싼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1,300에서 1,400으로 움직였는지가 진짜입니다. 그 움직임 뒤에는 오늘 배운 네 가지 힘이 있어요. 금리, 무역,
자본 흐름, 심리 이 네 가지 중 하나가 움직이면 환율도 움직입니다. 앞으로 환율 뉴스를 보실 때마다 오늘은 어떤 힘이 움직였을까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오늘의 과제 드릴게요. 지금 원달러 환율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1년 전, 3년 전 환율과 비교해 보세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 줄만 생각해 보시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 댓글을 보는 것도 큰 공부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즌 1의 전반부입니다. 에피소드 01부터 에피소드 04까지 우리는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봤어요. 금리, 가격, 화폐, 환율 이건 모두 추상적인 힘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자산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이 한 번쯤 사봤거나 사고 싶었을 그 자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주식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종이 한 장이 어떻게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편 에피소드 05에서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요.